부의 전략 수업. 돈과 삶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며 돈이라는 감옥, 그리고 탈출의 열쇠. 우리는 모두 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은 이렇게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가 뉴욕 브루클린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쥐떼와 마주하며 느꼈던 절박함,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다짐이 책의 첫 장을 열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문득 제 삶을 돌아봤어요. 돈 때문에 불안했던 순간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재테크 서적이 아니에요. 돈과 우리의 관계, 그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하고 결국엔 돈을 도구로 삼아 자유로운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폴 포돌스키의 부드럽고도 현실적인 목소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귓가에 울리는 듯 했어요.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책의 줄거리 돈과 삶의 현실을 직시하다. 부의 전략 수업 원제 더 언컴포터블 트루스 어바우트 머니는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전략가로 20년 이상 활동한 폴 포돌스키가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돈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부의 패러다임 전환, 15가지 시스템적 전략, 그리고 실행 로드맵. 각 장은 돈의 본질, 감정관리, 불확실성 대응,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옛 쥐떼 아파트에서 헤지펀드 파트너까지. 책의 도입부에서 포돌스키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이야기를 시작해요. 뉴욕 브루클린의 낡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던 그는 쥐떼가 돌아다니는 환경을 견디며 절박함을 느꼈어요.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그를 돈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게 만들었죠. 그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 뛰어든 게 아니에요. 돈을 생존과 자유의 도구로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그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돈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요. 예를 들어 그는 러시아에서 아들을 출산할 때 의사에게 뇌물을 준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돈이 때로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감정과 삶의 질에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생생히 보여줘요. 15가지 시스템적 전략. 책의 핵심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들은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니라 돈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를 제시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신용카드와 소비의 함정 탈출이에요. 포돌스키는 신용카드 빚이 어떻게 사람을 옭아매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소비 습관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예를 들어 그는 새 차를 사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가격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법을 강조해요. 둘째, 감정적 투자 대신 시스템적 투자를 제안해요.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분산, 투자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그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이를 멈출 시점에 대한 공식을 제시해요. 그는 내가 가진 돈을 남은 기대 수명으로, 나눔값이 연간 지출보다 많을 때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간단히 정의해요. 이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돈과 일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실행 로드맵.
실천 가능한 조언. 책의 후반부는 실천 가능한 로드맵으로 이어져요. 포돌스키는 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을 요리 레시피처럼 쉽게 풀어내요. 예를 들어 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는 돈을 인덱스 펀드 같은 저렴하고 단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해요. 또한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우리의 소득과 저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조언들은 독자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요. 핵심 주요 메시지. 돈은 도구, 시스템으로 설계하라. 부의 전략 수업의 핵심 메시지는 돈을 단순히 숫자로 보지 말고 삶의 선택과 자유를 넓히는 도구로 보라는 거예요. 포돌스키는 돈을 둘러싼 감정적, 심리적 요소를 직시하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다음은 책에서 나오는 주요 메시지들이에요. 1. 돈은 감옥이자 도구다. 포돌스키는 돈을 우리 모두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해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보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그는 돈이 많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솔직히 드러내며 돈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으로 대응하라. 돈과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로 가득해요. 그는 팬데믹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말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면 감정적 판단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는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공포에 빠지지 말고 자산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라고 조언해요. 3. 감정관리가 부의 핵심이다.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감정 통제 실패라고 포돌스키는 단언해요. 그는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 공포나 탐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그는 주식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고 말하며 감정적 결정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4. 부는 숫자가 아니라 자유다. 포돌스키는 부를 단순한 자산의 크기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는 부는 선택과 자유의 폭을 넓히는 도구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그는 충분한 돈이 모였을 때 일을 그만둘지 계속 일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며 돈이 삶의 주도권을 쥐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조언해요. 5. 돈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라. 책의 핵심은 돈을 감각이나 직관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는 신용카드, 빚, 과소비, 감정적 투자 같은 함정을 피하고 자산 배분과 저축 습관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그는 비상금을 3개월치 생활비로 준비하고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라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해요. 시사점 돈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부의 전략 수업은 돈에 대한 단순한 재테크 팁을 넘어 삶의 본질과 균형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었어요. 첫째, 돈에 대한 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돈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포돌스키는 돈이 단순히 생존과 선택의 도구일 뿐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그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돈과 삶의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설정하라고 조언해요. 이건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돈을 쫓느라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둘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는 늘 변동성이 심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의 재정을 흔들 수 있어요. 포돌스키는 이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단 이를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그는 비상금을 준비하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등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해요.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셋째,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포돌스키는 남들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원칙을 세우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커리어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해요. 이건 저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먼저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돈 공부는 생존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포돌스키는 돈에 대한 공부가 고등학교 수학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본 기술이라고 강조해요. 그는 돈의 흐름, 중앙은행의 정책, 자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삶의 필수 스킬이라고 해요. 이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돈에 대해 무지했던 과거의 제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죠. 다른 독자들의 반응 공감과 깨달음. 부의 전략 수업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책이에요. 인터넷과 블로그, 독자 리뷰를 통해 확인한 반응들을 정리해 볼게요. 감정과 돈의 관계에 대한 공감. 많은 독자들이 포돌스키가 돈과 감정의 관계를 솔직히 다룬 점에 공감했어요. 한 블로거는 돈에 대해 말하는 게 부끄럽거나 불편했던 내 태도가 이 책을 읽으며 많이 바뀌었다고 썼어요. 특히 돈이 부족할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불안한 심리를 다룬 부분이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돈이 많아도 더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해했던 내 모습이 책에 그대로 나와 놀랐다고 리뷰했어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에 대한 호평. 독자들은 포돌스키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언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단순한 원칙이나 비상금을 세계월치 생활비로 준비하라는 조언이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다가갔어요. 한 독자는 복잡한 투자 이론 없이 요리 레시피처럼 따라할 수 있는 조언이 많아서 좋았다고 썼어요. 또 다른 독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해줘서 경제의 문외한이었던 나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삶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삶의 균형을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한 블로거는 돈을 목표로 삼기보단 돈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다고 썼어요. 특히 포돌스키가 건강과 인간관계를 돈만큼 중요한 자산으로 강조한 점이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 독자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리뷰했어요. 아쉬운 점, 기대 이하였다는 의견. 모든 독자가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건 아니에요. 일부 독자는 책이 기대보다 깊이가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추천으로 책을 읽은 한 독자는 헤지펀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기대했는데 다소 일반적인 조언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15가지 시스템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실천하기 어려웠다고 썼어요. 그럼에도 이런 비판은 소수였고 대다수 독자는 책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접근법에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X에서의 반응. X에서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한 사용자는 조승연 작가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용된 포돌스키의 말을 공유하며 돈이 안정감을 줄 거라는 믿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썼어요. 이 사용자는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설계하는 삶을 꿈꾸게 됐다고 덧붙였어요. 또 다른 사용자는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포돌스키의 철학을 인용하며 돈 공부도 결국 불편함을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어요. 마무리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부의 전략 수업은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폴 포돌스키의 부드럽고 현실적인 목소리는 돈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정하게 풀어내죠. 그는 우리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통해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책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돈과 삶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포돌스키의 15가지 시스템 중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